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일본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넘어 동맹관계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인데요.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확진자 수치가 급감해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청은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접종 정보 1억 건 중 500만 건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청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의료기관 담당자가 태블릿 단말기 카메라로 접종권에 기재된 고유 번호를 읽어드리면 정보가 등록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가 정보를 읽어드릴 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팔을 3으로 인식하는 등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감염병 대책의 하나로 스마트폰 앱으로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도장과 팩스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일본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스템 오류로 부정확한 정보들이 쌓이면서 더 혼란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높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엉터리 통계를 그대로 믿은 일본인들은 안타깝게도 기시다 총리가 이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해 좋은 평가가 이어지며 기시다 내각 지지율마저 상승세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5%로 한 달 전보다 약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만 해도 2만 5천 명에 달했던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수백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일본만 확진자 수가 급감해 일본 언론에서조차 미스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주일미군이 확진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군 집단 감염이 일본의 방역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탓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 감염자 수가 지난달 27일 기준 260명에 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은 이렇게 나오는 일본에게 불쾌한 내색을 곧바로 드러냈습니다. 주일미군 측은 일본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미군 부대에 모든 동선과 훈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언론을 통해 일본 내 감염보다 주일미군 기지에서의 확진자 수가 월등히 많다며 주일미군 측에 정확한 확진자 규모와 감염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병대원 때문에 일본의 감염병이 일파만파 퍼졌다며 정보 공개 압박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군은 군 보안과 전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세한 정보를 일본 측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마치 본인들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없는데 미국 때문에 확진자가 퍼져나간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허술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줄곧 일본에 머무른 일가족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일가족의 동선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염 경로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 내부 통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순도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한 가운데 미군에 대해서만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미군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미군 부대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일본으로 배치되는 미군이 자국에서 출발할 때 PCR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입국 후 5일째의 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이 입국하면 곧바로 검사를 다시 진행하고 자가격리를 통해 엄격한 제한을 뒀어야 했는데요. 결국 오키나와 집단 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란 일본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보이콧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요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에 사실상 동참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외교적 보이콧이란 표현은 피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스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표단 파견에 대한 태도에 대해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에게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으로 협력이 중요하지만
중국은 최대 무역 상대로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일본은 중국의 반발도 크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게 배신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쿄올림픽을 유일하게 지지해준 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일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요. 중국 CCTV에 따르면 최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온 힘을 다해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기본적인 신의도 없는 국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즉 중국은 일본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반발에 결국 일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중국과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 중국의 화부터 달래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과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한라인을 조기 개설하는 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긴급 상황 때 양국 국방 간부들이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내년 중에 개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같이 하는 쿼드 멤버 중의 하나로 중국과의 국방 한라인은 없었습니다. 국방 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신뢰와 공감대가 조성돼야 가능한 일일 텐데요. 이처럼 일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미국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반중 흐름을 같이 하는 쿼드 멤버로 앞에서는 미국에게 다 퍼줄 듯 행동을 보였지만 반면 뒤에서는 중국과 한라인을 설치하고 일본 정부 인사들을 모두 파견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일종의 배신의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미국은 더더욱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해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미군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평화헌법 개헌을 적극 추진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과 함께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했지만 미국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지나간 오스미 스가루 해협은 국제 해협으로 통과 자체가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조롱하듯 합동훈련을 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상당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했지만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는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게 센카쿠 열도를 빼앗기고 속절없이 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이 이도저도 아닌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도 이러한 이중적인 일본의 행태에 불만을 가지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간만 보다가 이용만 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반면에 한국은 올해 무기 수출 성장률이 대폭 향상됨과 동시에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전자권 전환 논의 등 끊임없이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직전 대비 210% 상승하며 세계 최상위권으로 최근에도 4조 원대의 천공투 수출과 1조 원 규모의 K9 호주 수출까지 한국산 무기체계의 몸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자권 전환까지 추진하며 진정한 국방력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분야까지 선점하며 많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일본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외면당하는 고립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뺏어오며 한국은 독보적인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댓글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